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 전북 현대와 광주 FC 경기 리뷰하러 왔습니다. 전북 리뷰를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감독이 경질되고, 네, 경질인가요? 자진 사퇴하고 지금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그 힘겨운 와중에 첫 승을 따냈습니다. 광주가 좋지 않았던 점도 있는 것 같고 전북이 잘 준비한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지 않게 총평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전북이 어찌됐든 새로운 지도자가 오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경기를 막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잘한 점, 못한 점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광주도 준비한 점들이 있었는데 잘 안 됐던 점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떤 거였는지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저는 이번 경기는 전북이 어, 그 광주에 대응하는 형태를 가지고 나왔던 경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전북한테 많은 잘한 점과 못한 점이라고 써놨는데, 잘했다라고 하는 점은 광주의 빌드업 단계부터 굉장히 제어를 잘했고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바둑알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광주도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 전북을 공략하기 위해서 평소랑 전 좀 다른 형태를 준비해 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북이 잘 대처를 하면서 광주를 답답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득점 장면은 사실 뭐 깔끔하게 첫 번째 이재익 선수 득점 장면은 뭐 깔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결국엔 그런 데서 골이 나오는 게 축구기도 하고 어려운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준 선수가 못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먹은 거 자체에 대해서 막 너무 형편없는 실수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슈팅 같이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오는 게 이재익 선수한테 굴절도 됐고 가브리엘 선수 다리 사이로 빠지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에서 약간 골키퍼가 헷갈릴 수 있는, 더 잘 막았다면 좋았겠지만 헷갈릴 수도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운도 따르긴 했지만 전북으로서는 그런 데서 집중력을 발휘했던 게 득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잘했던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바둑알 보면서 전북이 뭘 그러면 대처를 잘한 건데 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전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전북보단 광주 쪽에서 수를 좀 쓰고 나온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어, 잠시만요. 자, 보면 그 포백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좀 전반 초반에 시작할 때 좀 눈여겨봐야 됐던 점은, 이희균 선수가 이제 후방 쪽으로 자주 빠져나오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희균 선수가 보통은 이 위치에서 공을 잡아서 이렇게 돌격대장처럼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는 전북이 4-4-2 형태로 이제 수비를 많이 섰잖아요. 거의 섰잖아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티아고 옆에 송민규 선수가 올라오면서 이 위치에서 이제 4-4-2 형태를 변화시켜가지고 처진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지만, 수비 시에는 4-4-2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를 이희균 선수가 내려오면서 약간 뒤를 3명으로 바꿔놓고 이민기 선수랑 두현석 선수가 높이 올라가면서 측면 쪽 공격을 많이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하고 전반전에 누가 나왔었죠? 그 빅톨 선수가 중앙에 있고, 가브리엘하고 전반에 누가 나왔더라? 측면 공격수? 저기 그 문민서 선수인가요? 88번 선수가, 어린 선수가 들어와서 이 중앙 쪽에서 3명으로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4-2 형태를 앞쪽으로만 볼이 이제 연결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쪽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이 선수가 이렇게 여기를 제어하기 위해 나갈 테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얼리 크로스도 자주 시도하고 이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업을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하고 나면 이기규 선수가 여기 다시 그 가담을 하게 될 테니까 이쪽에서 또 미들 싸움을 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 추측이라서 사실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뭐 정우현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균이 여기 있는 게 나쁘지 않지 않냐, 혹은 박태준이 내려오고 이균 선수가 드리블 능력이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를 쓰고 싶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드필더 2명은 이쪽에 붙여놓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던 이균이 빠져나오면서 여기를 이제 따라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쪽이 비게 되니까, 오히려 이 위쪽에 있는 이희규 선수가 자꾸 나오면서 여기 있는 선수들한테 마크를 안 받을 수 있는 선수를 하나 쓰고 싶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직접 여기서 공을 잡아서 전진할 수 있는 형태도 아무래도 이제 이기훈 선수 전진 능력이 좋으니까 쓰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전북 선수들이 이제 측면에서도 이쪽을 잘 제어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쪽을 잘 좁혀놨어요. 좁혀놔서 중앙에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측면으로 나갈 때 여기를 이제 부지런히 쫓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부담을 많이 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중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후반에 거의 다 바꿨잖아요. 이쪽 선수들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수비적으로 일단 간절하게 잘 뛰면서 예, 그 광주를 잘 제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도 이제 전체적으로 공격할 때 수를 좀 쓰긴 썼는데 그 이영재 선수가 이제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와이드하게 쓰는 거는 이영재 선수한테 안 맡기고 이쪽을 이제 김태현 선수가 와이드 한쪽을 많이 맡아주면서 대신에 이재익 선수는 센터백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센터백 포지션이니까 이쪽에서 가브리엘을 뭐 오늘은 그 1대1 상황에서 잘 막아줬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김태현 선수가 나가고 나면 약간 변형 스리백처럼 이재익하고 정태욱, 박진섭이 이제 뒤를 지키는 형태를 꾸리면서 측면 공격을 이쪽은 김태현 선수한테 맡겨버린 형태를 쓴 거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으로 탄탄하게 운영한 것들이 잘 맞아들었고 그 다음에 광주가 특정 위치에 들어갔을 때 강하게 압박을 걸면서 뒤로 밀어내고 거기서 전방 압박 성공해서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보시면은 전북이 광주의 경기 운영을 뭔가 삐걱거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수가 나오게 되면 그걸 빠르게 카운터로 치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많았고 또 그 중심에는 이제 송민규 선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득점 장면도 상당히 귀한 득점으로 이어졌고 그게 결승골이 되는 걸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송민규 선수가 보면 본인한테 들어온 압박들을 잘 대처해 나가면서 거기서 볼을 지켜내고 한두 번 툭툭툭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 각도들 패스 낼 수 있는 각도들을 내면서 뭐 김태현 선수 쪽에 좋은 크로스를 그 전진 패스를 넣어준다거나 혹은 본인이 이제 좌우로 볼을 뿌려가면서 본인이 직접 슈팅 찬스도 만들었고 전반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골대 넘어간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송민기 선수 중심으로 역습에서도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잘한 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광주가 하려고 했던 수비 그 공격 전개에 대해서 수비를 잘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삐걱거리게 만들어 놓고 역습을 만들어 가는 장면들이 좋았다. 이게 두 가지 잘한 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송민규 선수가 잘해줬다. 이게 한 3개 정도 잘한 점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전 또 나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지 않았던 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 저는 아주 높은 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새로운 지도자가 오신다는 걸 전제로 그걸 제외하고라도 전제하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전북이 대응하는 형태의 경기였다. 이 점을 좀 짚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은 전북을 상대로 내려서는 팀들이 많거든요. 근데 광주는 안 내려서니까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가능한데 그럼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뭔가 다른 공격 전개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항상 전북한테는 어려운 과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이번 경기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잘 나온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방 압박을 시도하긴 했었지만 그런 게 광주가 볼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런 전방 압박들이 가능한 거지 본인들이 볼을 돌리면서 뭔가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는가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찬스들이 있었는데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이제 선수들 개인 역량의 문제 혹은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선택들이 좋지 않은 장면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마무리해 줘야 되는 상황들에서 이제 움직임들이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 그러니까 좀 더 파괴적인 위치에 들어가려고 선수들이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선수들이 개인 능력으로 특히나 송민기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이런저런 찬스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템포가 좀 떨어지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해야지 앞으로 승점을 쌓아가면서 본인들 원래 있던 자리 혹은 이제 우승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주도 이제 실점을 먼저 하게 되면서 변화를 좀 줬습니다. 아까 제가 이익균 선수가 많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전 중반 이후에 실점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익균 선수가 오히려 가 있고 이제 본인들이 익숙한 형태인 이민기 선수가 여기 내려와서 그 볼을 연결해주고 이제 이쪽에 본인이 가담한 인버티드 풀백처럼
가담하는 장면들이 오히려 늘었고요. 측면 쪽에서도 이제 두현석하고 이희균 선수라든가 가브리엘 선수가 이쪽 측면 쪽에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래서 후반전 중반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북이 상당히 많이 뛰면서 광주의 그 빌드업 자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후반전 중반 이후에는 체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나면 한두 명이 들어와 가지고 에너지 레벨을 높여준다고 해서 그게 팀이 돌아가는 건 아니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반적인 체력이 게임처럼 어 숫자로 표현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팀이 666666 해서 체력이 다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10이 딱 들어온다고 해서 그럼 10 선수가 나머지 선수들한테 떨어져 있는 그 어떤 체력의 수준을 0.5씩 다 올려주는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쭉쭉 떨어져 있으면 10인 선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팀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결과를 내려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력 안배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77777 이렇게 돼 있는 팀이 더 잘 뛰는 거지 66666이 한 9명 있고 10이 2명 들어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7인 팀보다 잘 뛰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 전북이 후반전 중반부터는 광주가 돌리는 것들에 대해서 대처가 잘 안 됐던 것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가 어 그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전북이 찬스들을 몇 차례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번의 기회가 왔는데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최경록 선수 장면도 있었고 득점도 결국엔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정우현 선수가 조금만 더 집중했다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전북한테도 제가 막 평가를 좋게 드리지 못하겠다고 한 또 하나의 이유가 본인들의 체력이 많이 썼다는 거죠. 체력 소모가 많았다는 거죠. 그거는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후반전 중반 이후로는 체력이 떨어지는 결과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광주로서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 그러면 제가 광주 얘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광주도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계속 좌우로 상대를 흔들고 공격 전개를 하려 그러면서 상대가 체력을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판을 깔아 놓은 거는 그래도 좋게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경기가 뜻대로 풀리진 않았지만. 근데 인제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광주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들도 어떤 때는 막 5대 0, 6대 0 크게 이기는 경기들도 있지만 때로는 1대 0으로 이기는 경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수비를 잘하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면 후반전 말미에서야 득점이 나오고 겨우겨우 이기는 경기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될 때는 결국 맨체스터 시티도 억지로 본인들이 그 득점을 미리미리 만들어 가지고 3 골, 4골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거죠. 물론 시도는 계속합니다. 시도는 계속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상대한테 역습을 주지 않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한다. 너무 보수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상대가 수비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평가를 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상대가 잘한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서두르서 할 게 아니라 상대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안정적으로 하면서 힘을 빼놓고 그 후반전 중반 이후에 상대가 힘 떨어질 때를 노려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그 실점 장면이 조금 아쉽게 좀 본인들한테도 불운하게 들어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후반전 중반 이후에 그 광주가 만들어낸 장면들은 상당히 칭찬할 만했고 전북의 체력 저하도 본인들이 잘 유도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광주도 저는 나쁘진 않았다. 좋진 않았지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어 최근에 이제 골키퍼들이 비싼 골키퍼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에데르송이나 알리송이나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되는 선수들을 데려가는 팀들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선방 능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선방 잘하고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꾸준하게 선방을 잘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강팀들에서는 또 중요하게 꼽는 게 이제 발밑이고 그런 거잖아요. 패스 능력이라던가 이런 빌드업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인데 광주가 가지고 있는 풀이 그 큰 돈을 들여서 선수단을 새로
강화하고 하는 것들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준 선수가 나오는 거죠. 김경민 선수가 퇴장 그 변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이준 선수가 오늘 좀 아쉬운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본인의 실책인 걸 알아서 굉장히 자책하고 있을 거라서 막 이제 감정적으로 욕하고 싶진 않지만 이준 선수도 분명히 그 광주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본인이 좀 더 다른 능력들을 키워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결국에 광주한테는 늘 불안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광주 리뷰를 드리면서도 좋은 선수들이 필요하다, 사실은. 네, 좋은 축구를 하려고 그러면 비싼 선수,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광주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골키퍼 부분에서 그런 약점들이 드러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로서는 이정효 감독님이 많이 아쉬우셨을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오늘도 또 말을 그 경기 전에도 강하게 하셔가지고 네, 하여튼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팀 다 잘한 점이 있었지만 못한 점이 또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두 팀한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기엔 어려운 경기였다. 네,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경기 또 리뷰하면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